자, 제가 실전사주를 50강씩 묶어서 시즌 1, 2, 3, 4, 5, 6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벌써 250강이 지나고 오늘 251강, 그래서 시즌 6, 251강 시작할 차례네요. 제가 낮 시간에는 기초 튼튼반이라고 해서 명리 수업, 이론 수업을 하고 있고 저녁 시간에는 실전사주 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화요일 날. 낮에 하는 거는 참고서 공부, 저녁에 하는 거는 문제집 풀이,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어느 정도 명리 공부를 하면은 저녁 시간에 하는 실전사주를 따라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기초 튼튼 정도만 따라오시면, 기초 튼튼 정도만 익히시면 저와 함께 실전사주 풀이를 함께 풀어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 다음 보면은 많은 실전사주들을 풀어보는 거죠. 제가 보통 실전사주 시간에 적게는 2개, 3개는 4개, 많게는 3, 4개 정도의 사주를 푸니까 벌써 제가 250강이니까 제가 실전사주 시간에 푼 사주가 한 6, 700개 정도 되겠네요. 자,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주 형태를 좀 모아서 같이 공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주제와 테마. 제가 해해 자형으로 편인 자형이 걸려 있으니까 이 정보와 저 정보를 같이 놓고 비교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251강에는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살인상생인 사주에서 살인상생이 제극인 재생살로 바뀔 때라는 주제입니다. 제목에 약간 오타가 있네요. 네. 살인상생이 제극인 재생살로 바뀔 때. 사주에서 살인상생이 제극인 재생살로 바뀔 때라는 내용입니다. 이거 명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뭔 소리야, 어느 나라 말이야, 이럴 수 있는데, 좀 설명을 하자면, 사주에서 살인상생 또는 관인상생 구조는 천간 라인 또는 지지 라인, 세 번째는 천간 지지 혼합 라인에서, 원래 가장 좋은 건 천간에서 스트레이트로 일렬로 줄 서 있기, 그 다음 지지에서, 또는 천간 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순위를 보면 되는데, 관살, 편관, 이거를 줄여서 한 줄로 줄여서 살이라고 하고요. 인성이라는 거는 보통 정인, 편인 나누지 않고 그냥 정인이든 편인이든 있으면 관살과 인성이 있으면은 살인상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성을 인성으로 소운화시키다, 소통시키다, 관의 사랑을 얻다, 관을 이해하다, 이제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관인상생을 보통은 무난하게 받았을 수 있는 좋은 에너지로 보고, 살인상생은 다소 좀 주의가 필요한 에너지로, 특수한 경우에 따라서 저걸 잘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는데, 일반적으로 사주에서 편관이 많으면은요, 편관을 잘 두들겨서 재화해서 다듬어서 쓰는 경우들이 한 70%, 그냥 재화되든 재화되지 않든 그냥 편관 갖다 쓰는 경우가 한 20%, 30%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편관이라는 애는 조절과 재화를 해서 쓰면 아주 금상첨화고, 조절과 재화를 하지 않고 쓰면 다소 부담스러운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 뭐에 비유하냐면은 아이언맨, 윙 날아다니는 아이언맨이 자기 가슴에다가 아크 원자로를 이렇게 달았어요. 아크 원자로를. 그게 딱 자기 가슴에다가 편관 심어 놓은 거야. 그 아크 원자로 덕분에 그냥 엄청난 파워와 에너지를 내서 하늘을 날아다니지만, 하지만 이 아크 원자로 때문에 방사능 중독에 시달리는 게 아이언맨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노멀한 엔진을 쓰다니 강력한 파워가 안 나오고, 강력한 파워를 얻자니 아크 원자로를 써야 되는데 방사능 피폭에 시달리고 하는 느낌 같은 거죠. 재화해서 쓴다라는 것은 단점을 억누르고 장점만 뽑아 쓴다라는 거고, 즉 아크 원자로의 강력한 파워는 뽑아 쓰면서 방사능은 완벽히 차단한다. 이러면 재화돼서 쓰는 거고, 재화돼서 쓰지 못하다라는 것은 아크 원자로의 강력한 파워를 얻는 대신에 방사능 중독에 시름시름 안아야 되는 부작용도 감수해야 되고, 이런 거와 같은 거죠. 이 전쟁의 비유를 하자면, 전쟁이 벌어지면은 무기 개발이 아주 급속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평상시 같았으면 한 10몇 년 걸려야 될 무기 개발이 전쟁 중에는 2, 3년이나 1, 2년 만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2차 대전 때 아주 유명한 무기인 독일이 만든 타이거 탱크나 이 티거 탱크 같은 경우는 개발 기간이 단 1, 2년밖에는 걸리지 않은
초고속 탱크였습니다. 2차 대전을 주름 잡았죠. 근데 그 탱크가 너무 개발 기간을 빨리 만들다 보니까 수많은 그 기계 고장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게 일종의 재화되지 않고 일단 급하니까 빨리 평관 가지고 와라. 지금 전투 급하니까 빨리 갖다 쓰자. 뭐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평관을 제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식신으로 제사라거나 너무 심하게 제사하면 좀 그렇죠. 적당히 제사를 해야죠. 뭐든지 사주 명리학의 세계에서는 적당히라는 만병통치약 같은 말이 붙습니다. 적당히 조절하지 않으면 과도하게 제사를 하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제사를 태과라고 해가지고 자, 오늘 소개할 구조 중에 이 두 개 구조가 천간에 살인 상생이 일어나고 있는 구조인데요. 그러니까 사주에 일단 관이 엄청 많고 이 엄청나게 많은 관 속에서 인성으로 살인 소통을 하고 있는 사주. 지금 이 두 개의 사주는 지금 형태가 매우 비슷하지요. 뭐 이거를 명리용어로 말하자면은 일간이 기운이 매우 약하다. 그러면 신약. 그다음에 관살이 기운이 매우 강하다. 이런 경우는 신약 살왕이라고 이제 살왕, 관살이 왕하게 기운이 강하다. 자, 근데 신약 살왕의 구조에서 이 구조를 지금 잘 그래도 받쳐주고 있는 것은 천간에 인성소통이라고 하는 인자가 있어서 인성이 강력한 관살의 힘을 소통시켜주고 있어서 이 신약한 일간이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주는 관성과 일간의 중간 역할을 해주는 중간 징검다리를 해주는 인성이 망가질 경우에 일간이 버티지 못하는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 이걸 알아듣기 쉽게 비명리 용어로 얘기를 하자면 부담스러운 존재들에게 강력한 사랑을 받고 나 자신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만 돈과 현실에 눈이 멀어 그 인성과 사랑을 놓아버리게 되면 내가 견디지 못할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현실에서 일어날 땐 여러 가지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일단 명리의 세계는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에너지적 흐름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에너지적 흐름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보이는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이런 사주라고 하는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오는데 저는 꼭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아킬레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식이 태어나면은 절대로 죽지 않는 뭐 금광불개의 몸을 갖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너 자식을 무슨 호수에 가서 이렇게 발목을 잡고 붕덩 넣었다 빼면은 네 몸, 그 자식의 몸이 금강불개가 돼서 어떠한 무기에도 죽지 않을 것이다. 나중에 아킬레스가 발목을 맞아가지고 죽죠. 저기 발목을 손목 잡았던 곳을 당글라면 좀 푹 담그지. 응? 뭐 그런 거. 사람이 딱 태어나면은 표면 처리를 이 사주 운명의 에너지에다가 한번 붕덩 담갔다 빼는 듯한 느낌. 붕덩 담갔다 빼는. 그래서 우리가 딱 태어났을 때 받은 그 지구별의 에너지를 코팅을 한번 붕덩 받아서 태어나면 이후에 나타나는 우리 지구별의 다양한 에너지 흐름에 따라서 반응을 하더라라는 부분인 건데 그러면 일단 이렇게 코팅을 하고 붕덩 하고 왔는데 관성 에너지 잔뜩 이 기본적으로 사주가 신약 일간의 힘이 약하고 일간의 기운이 약하고 살왕 관살의 기운이 강하면 보통 관살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형태 다소 좀 수동적 형태 어떤 관의 사랑을 살아가는 형태 꼭 저 폭군의 부인 뭐 약간 이런 느낌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마을에 산적이 쳐들어와서 마을 사람들을 죽이고 나는 이쁘니까 살려주고 나를 산채로 데리고 가서 저기 산도적의 부인이 되었다. 내가 여기서 살아있는 이유는 산도적이 나를 이뻐하기 때문이다. 근데 만약에 산도적이 나를 이뻐하지 않게 됐다. 그럼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런 느낌이 신약 살왕 구조에서 재극인당해가지고 그만 그 산도적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거나 나한테 실증을 느끼거나 나를 싫어하게 되거나 또는 난 이제 당신에게서 의존해서 살지 않을 거야. 내가 알아서 내 거 가지고 살 거야. 내 돈 떼줘. 이러면 모가지가 냉랑 그럴 수 있다는 지금 구조죠. 우리 지금 비슷한 구조 두 개를 한번 볼게요.
무술년생이시니까 이분이 지금 살아계시면 지금 63세 정도가 되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럼 지금 죽은 사람 사주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분은 지금 돌아가신 여성분이십니다. 아까 선생님이 아주 촉이 많으셔서 오늘 자살한 사람 사주 열전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분은 정유년에 자살을 한 샤이니의 종현군 사주고 안타깝게도 어제 자살을 한 오인혜 씨 사주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제목을 살인상생이 제극인 재생살로 바뀔 때, 이때 주의해야 된다는 시기예요. 주의해야 된다는 시기. 자, 우리는 희망을 주는 명리가가 되자. 우리는 희망을 주는 명리가가 되자. 가끔 신문 등의 언론에 암흑의 연예인이, 암흑의 유명인이 자살을 했다. 이제 유명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명식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자살을 했을까? 그리고 사주를 열어볼 때가 있는데 사주를 열어보면은 가끔씩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아이고 2년만 기다리지. 아이고 2, 3년만 기다리지. 이것 때문에 자살을 했구만. 좀만 기다리면 다시 운이 돌아올 텐데 그거를 못 견디고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좀 나를 찾아와서 상담을 했다면 요즘 힘드시죠? 2년만 참으세요. 또는 3년만, 길어도 3년만 참으세요. 당장 내년이면 훨씬 낮습니다. 지금 고비만 넘기십시오. 사실 사람들이 죽을 운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많은 경우들은 젊어서 자살을 하는, 현재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아마 전체 사망률 순위에서 5위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위가 아마 암이고 2위가 아마 심혈관 질환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5위 정도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자살로 죽었다. 그렇죠. 이 자살이 우리 곁에 와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젊어서 자살했느냐, 나이를 좀 먹어서 자살했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이 병으로 죽었느냐, 스스로 목숨을 끊었느냐, 고독사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자, 이분은 이 구조 자체가 딱 관살이 매우 강한, 정관도 있고 평관도 있으니까 이런 형태, 이제 이분은 참고로 제가 상담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왜? 지금 이분 돌아가신 지가 지금 30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다른 우리 선대의 유명하신 명리가 선생님의 그 사주 감명 사례집에 있는 사례 내용 중에 하나를 제가 좀 발췌를 했습니다. 이분이 아마 돌아가신 때가 정사대운 중에 기사년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30대 초반, 32살 아주 애띤 나이에 재성평관 왕창 들어올 때 도저히 재생관살, 제극인 재생살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자살을 하신 케이스인데 이분의 사례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사주를 보고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니까 아무래도 요즘 방식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옛날 방식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살아계시면 63세 정도시니까 환갑이 한 3년 전쯤에 지나셨을 테니까 이 당시에는 결혼을 하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자기 사업이나 자기 비즈니스를 하지 않고 대부분은 주부로 살았단 말입니다. 주부로 이제 남편에 종속돼서 집안 살림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되는 부분이죠. 근데 현재 이 여자분의 사주는 특이점이 이거는 인생 전반부에 만나게 되는 정관이고 정관과 무게합을 하게 되며 관인상생을 받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사주는 여기까지만 보자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5개의 글자만 열어보자면 괜찮네요. 그렇죠? 잘난 남자를 만날 수 있다. 술토니까 돈 창고를 쥐고 있는 개같이 우직한 남자를 만날 수 있다. 보통 술토를 개에다 이제 표현을 하는데 내 옆에서 나 지켜주는, 근데 좀 술토를 좀 보수적인 글자, 좀 옛날 글자. 그래서 보통 옛날 방식으로 사주를 풀 때 이렇게 연주에 술토 남자 만나면 좀 나이 차가 있는 우직하고 돈 갖춘 조금 좀 옛날 고리타분한 남자를 정관 스타일의 위아래 다 정관이니까 남자를 만날 수 있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러한 남자로부터 사랑을 잘 받을 수 있다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겠죠. 자, 사주는 처음에는 심리적으로 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생을 80년이나 90년 정도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하나 사주의 에너지가 발현이 됩니다. 꼭 옛날 전설의 고향에 보면
어느 도사님이 그 여우에게 쫓기는 어떤 사람에게 구슬을 3개 주면서 여우가 너의 뒤를 쫓아와서 아주 위급한 상황이 생기거든 구슬을 하나씩 탁 던지거라. 이거 뭐 기억나시는 그런 아주 상투적인 클리셰들이 자주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막 산에서 여우한테 쫓기다가 파란 구슬을 펑 던지니까 막 물이 쏟아지고 빨간 구슬을 펑 던지니까 불이 쏟아지고 뭐 그러더라. 그런 내용처럼 우리는 마치 하늘나라에서 이 지상의 육체를 입고 지구별 여행을 할 때 8개의 구슬을 받아가지고 왔다. 8개의 구슬 중에 전반부에 있는 4개의 구슬은 나의 어떤 전생의 업의 정생의 성적에 따른 어떤 그 에너지로서 4개의 구슬을 받아가지고 왔고 이번 생에서 내가 발현하고 체험하고 경험해야 되는 또 4개의 에너지를 가지고 왔다. 도합 8개의 에너지를 발현시킨다. 이 8개의 사주 에너지는 처음에는 심리적으로 작용을 하다가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현실화된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심리는 현실이 된다. 생각은 현실이 된다. 이 사주에 있는 정관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처음엔 정관성이라는 심리적 작용으로 작동되며 이 정관성의 심리적 작용은 차츰 그 정관성에 걸맞는 현실이 된다. 뭐 남자로 나타나기도 하고 배우자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면 이 사주는 여기까지만 발현되면은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여기까지만. 그러면 뭐 일찍 정관 남자를 만나는데 좀 나이 차가 날 수도 있겠다. 그로부터 많은 사랑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편관구술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 뭐 여기까지는 열려도 돼. 이거 좀 심해 보여. 여기까지 가면. 좋아. 그럼 이게 양쪽의 정편관의 구술이 열리게 되면 이제 얘가 아주 중요해지죠. 이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이분이 남편 결혼한 후에 새로운 남자가 그만 애인이 생겼는데 이분이 새로운 남자. 왜 새로운 남자? 나하고 취향이 맞으니까. 그런데 새로운 남자가 생기니까 새로운 남자가 내 안방까지 치고 들어와.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 미토라고 하는 이 일지 미토는 일주의 성향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술토가 들어오기에 다소 걸리적거리고 사실 내가 원하는 남자 스타일은 이 미토라고 하는 평관 남자 스타일을 더 좋아하더라. 그러다가 결혼을 했는데 이게 이 사주가 요즘 시대에 태어났으면 연애 좀 하다 결혼 늦게 하시오. 30 넘어서 결혼하시오. 그러면 되는데 문제는 이 사주가 옛날 시대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인 돼서 처음 뽀뽀한 남자, 처음 손잡은 남자, 처음 얼굴 본 남자랑 다들 결혼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시대에 지금 한 60대, 70대, 80대 되신 분들은 대부분 성인 돼서 만나는 첫 번째 관운에 대부분들 결혼들을 하세요. 한 첫 번째나 두 번째, 뭐 20대 초반이나 중반에 나오는 관운에 다들 웬만하면 결혼들을 하신단 말입니다. 이 사주는 요거를 배우자로 만났다가 나중에 이분을 배우자가 아니라 애인으로 만났는데 이게 이제 불륜이 됐죠. 근데 아주 보수적인 시대잖아. 그 다음에 이렇게 관성이 많은 사주들은 창피하고 체면 깎이고 남의 이목에 망가지는 것을 못 견뎌해. 게다가 스스로 못 견뎌해. 이렇게 스스로. 편관이 나한테 있잖아요. 편관이 나한테. 근데 이게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남자는 사실 기토 남자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염원이 투출된 남자가 나보다 아랫자리에 있는, 그러니까 뭐 나보다 좀 어릴 수도 있고 이 영혼적 레벨로는 내 미래에 생각하는 남자. 그러니까 나는 늙은 남자랑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잘생기고 평관 같은 그런 남자를 원했어. 근데 이 남자가 너무 세. 이 남자가 안방으로 들어오니까 이 남자 안방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 갈등을 맺다가 이 사주에서 인성 깨지면 문제가 생기는데 대운이 재성대운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재성대운으로 가게 되면 이제 제극인 논리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렇게 살인상생 받는 사주 형태는 대체로 고분고분하고 어른이 시키는 대로 그냥 따르고
뭐 가문의 체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높게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옛날로 치면은 귀족 부인 현모양처 같은 스타일인데, 이런 형태, 근데 무죄잖아요. 잠재돼 있지만, 재성들이 잠재돼 있지만, 재성이 이렇게 대운에서 확 드러나 버리게 되면은, 특히 천간으로 이렇게 재성이 드러나 버리게 되면 이게 현실, 이익, 논리가 강해집니다. 이제 내 것을 소유하고 현실 감각이 생기고, 그러면서 인성보다 재성이 좋아요, 사랑이 중요해, 조건이 중요하지라고 하는 현실 논리가 나타나는데, 이 정사대운 중에서도 대세운에서 이렇게 관운이 강하게 들어온 이 시기, 특히 요 기사년으로 예상이 되는데, 재생살 재극인이 벌어지더라. 이 해에 이분이 자살을 하셨는데, 아주 젊은 나이에 이 뒤에 만난 이 젊은 남자 애인이 이제 그만 헤어져야겠어요. 힘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나 양다리 못 걸치겠습니다. 나 가뜩이나 관이 많아서 나 양다리 못 걸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정리합시다. 라고 했더니 여기 뒤에 있는 남자가, 그러면 지금까지 나와 놀아난 이 모든 사실을 네 본 남편한테 다 알려버려서 너를 개망신 주겠다. 이분이 참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로 소개가 되어 있는 명식입니다. 이분은 되게 보니 불꽃 같은 인생을. 그러면 만약에 3, 40년 전에 이 사주를 보고 결혼하기 전에 주의사항이 뭔가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이게 이제 일찍 결혼하는 나이 좀 있는, 그리고 재산을 갖춘 남편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 남자 만나면은 감당 못할 테니 만나지 주의하시오 라고 해야 되겠죠. 나중에 평관 남자를 만나게 되면은 나를 임묘시켜 버려서 가정궁이 힘든 상황으로 가버릴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결혼 후 또 다른 배우자를 가질 경우 감당하기 힘듦. 만약에 현대시대 사주라면, 이 사주가 현대시대 사주라면, 지금 아마 동일한 사주를 가진 여자아이가 한 3살 정도 될 거예요. 이제 한 3살, 4살, 60년 주기로 같은 사주가 나오니까. 그러면은 요즘 현대시대에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요거는 직장 조직, 큰 직장 조직의 인성 자격 학문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으로 쓰시고, 결혼은 다소 한 30대 중반, 초중반 정도 넘어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남자를 고르시오라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런 형태가 큰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결혼을 했더니 남편도 나한테 짐이 되는 경우들이 좀 생겨서, 보통 이런 경우가 잘 나가는 직장 조직에서 자격을 가지고 잘 근무를 하다가 집에 있는 배우자가 날 너무 힘들게 해. 야, 이럴 가능성이 좀 높단 말이죠. 이게 사회에서 만나는 남자와 집에 있는 남자. 근데 보통 이 집에 있는 남자는 짜릿하고 강렬하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핸섬하고, 보통 이럴 가능성이 꽤 높단 말이죠. 요즘 시대 같으면은 공부 자격 학문을 갖추고 정인격에 맞게 큰 조직에서 근무를 하다가 좀 천천히 결혼을 하시오. 보통 이런 경우들은 결혼하고 자녀가 생기면은 직장 조직과 결혼 생활을 함께 하느라 다소 좀 무리, 부담이 될 수 있겠음. 이 인성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오. 라고 하면은 큰 문제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살하는 분들의 사주는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비슷한 사주를 가진 사람들이 다 자살했을까요? 아니에요. 동일한 사주자가 보통 한 적게는 60, 70명에서 많게는 100여 명인데, 그래서 제가 평균 잡아서 대한민국 동일 사주자 7, 80, 한 80명 정도로 잡아요. 남자 80, 여자 80. 합쳐서 한 150, 60명 정도 됩니다. 남녀가. 그분들 중에 그 현 상황을 감당하지 못한 극히 일부의 분들이 자살을 하는 거지, 그 운에 다 자살한다? 이거 아니다 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측면에서는 그 전에 되게 잘 나갔던 상황에서 추락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이 무너지기 마련인데,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그 이 추락이라는 거는 뭔가 올라갔다는 뜻이죠. 어떤 측면에서 제가 지금 청년백수 5년 차인데, 청년백수 5년 차인데 저 좀 어떻게 안 될까요?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어떻게 보면 잘 됐어. 응? 이분 같은 사주도 정유년에 20대의 젊은 나이로 자살을 했는데, 이분이 왜 자살을 했을까? 샤이니의 종현군이시고 3년 전인 2017년에 그 슬럼프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하셨어. 슬럼프? 이분이 그냥 평범한 일반 청년이었으면은
아유 그냥 놀자, 그냥 되는 일도 없고 이러면 되는데 이분이 그 전에 한참 잘 나가셨던 분이 한참 잘 나가신 분이시니까 도저히 슬럼프를 견디지 못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되는 거죠. 차라리 이분이 결혼하기 전에 어떤 상황이 좀 어려웠거나 좀 힘든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좋은 시절을 크게 겪지 않고 사셨다면은 좋다가 나쁜 원래 사람들이 좋다가 나빠질 때 못 견뎌요. 좋다가 나빠질 때 좋은 맛을 한번 보고 나빠질 때 견디지를 못해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계속 그대로 살아. 나는 처음부터 화장실 옆에서 태어나서 화장실 옆에서 쭉 살았어. 난 꽃밭이 뭔지 몰라. 이러고 살면 화장실에 냄새가 좀 더 나더라도 아유 화장실에 냄새가 좀 더 나네. 아유 그러려니 왜 이렇게 파리가 끓어. 이러고 사는데 꽃밭에서 살다가 갑자기 화장실에서 살게 되면은 파리 한두 마리만 날라들어도 도저히 못 참겠다. 이놈의 냄새 도대체 어떻게 여기서 살라는 거야. 라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너무 잘 나갔다. 그것도 참 문제입니다. 그것도 참 문제. 그것도 뭐 그런 말 있잖아요. 큰 집으로 이사 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집보다 작은 집 이사 못 간다고. 그렇죠? 평수 넓은 집 갔다가 집 줄여서 갈라 그러면은 거기서 생기는 그 좌절감, 살림 줄여야 되고 버려야 되는 상실감. 오히려 작은 집 살다가 큰 집 가면은 기쁜데 큰 집 살다가 뭐 사람이 큰 집 살다가 작은 집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못 견뎌 하는 거죠. 자, 이런 형태의 사주들은 재극인 재생살이 들어오게 되면 사적인 소유욕과 자기 이익, 자기 재물 욕심들이 나오게 되고 이게 유흥성도 같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시기에 조심해야죠. 특히 미토 안에는 이제 해면미 목국을 만들려고 하니까 식신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남자는 그닥 사랑을 준 남자가 아니죠. 식상이 없죠. 이 안에 있는 미토라는 남자는 안에 있는 늘목과 식재를 가득 담고 있는 미토란 말이죠. 나를 즐겁고 재밌게 해주는 화려한 남자였다. 사귀고 나서